혹시 그러면 역세권에 이렇게 투자하셔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이제 부동산을 투자한 지는 한 10년 좀 넘은 것 같고요. 이제 원래는 좀 경매로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시드머니라고 하죠. 예, 워낙 적은 돈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조금씩 이렇게 불렸던 상황이고, 저는 이렇게 노선 계획들을 실제로 해봤거든요. 예, 해봤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솔직히. 지금 말을 해야 되는지. 네. 예, 아주 이게 또 민감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저는 뭔가 신설 노선이 생기거나 신설역들이 생기면 뭔가 하나씩은 이렇게 좀 흔적을 남기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작지만 아니면 어떤 한 건에 큰 수익이 났다라고 하기는 말하기는 그렇지만, 예, 그래도 10년 동안 적지 않게 이렇게 투자를 좀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역세권이라는 의미가 오를 때 더 오르고요, 떨어질 때 덜 떨어집니다. 맞아요. 예, 예. 아무래도 오르면 호재를 붙여서 더 가는 거고요. 떨어지더라도 실수요가 다 붙어주기 때문에, 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상황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시장의 흐름의 문제지, 분명히 입지는 잘 찾아가신 거다. 다만, 이제 그 노선이나 그 역이 어떤 역이냐, 또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좀 감별해 내는 거죠. 예, 지금 광역 전철이 22개 노선이거든요. 그 22개 노선이 앞으로 생길 것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게 우선적으로 좋은 노선이냐, 그리고 어떤 역이 좋은 거냐에 대한 말 그대로 감별사 정도의 역할을 해서, 그러한 지역들로 작게 좀 많이 건수가 많은 걸로 했고요. 저는 그 역세권과 관련된 좀 투자에 있어서 좀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아쉬웠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게 제가 방송 중에 얘기하기 그렇지만, 작년 2017년 하반기부터 이제 재작년까지 공공 업무를 좀 담당하면서 지금 부동산 쪽에서 좀 약간 한 발 이렇게 물러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부동산을 많이 좀 좋은 시장에서 그 많던 물건을 다 정리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좀 특별한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제가 사례로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올랐다고 이거를 던지시면은 시장을 좀 봐가면서 던지셔야 되는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파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실패라는 사례가,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게 실패가 아니고요, 더 올라갈 수 있는 걸 덜 올라가서 정리했을 때, 이것도 저는 좀 좋은 사례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얘기를 좀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선마다 이렇게 좀 흔적을 남기는 걸 좋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해선, 중앙선, 신안산선 이런 거 다 씨를 뿌렸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또 재개발, 한남이나 이런 재개발 구역도 씨를 뿌리면서 이게 좀 공동 투자를 좀 해봤었어요. 경험 삼아. 해봤더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저는 갖고 가고 싶은데 이게 한 1년, 2년 지나니까 누군가는 이걸 좀 정리해달라. 그리고 저는 좀 어찌됐건 이렇게 리딩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게. 이거 못하겠다, 이제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제 반대로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은 공동투자가 생각보다 의사결정이 되게 어렵다. 제가 드린 생각은 공동투자 하실 거면 3분만 하셔라. 3명 이상 그 이상 공동투자는 정말 자기가 결정 권한이 별로 없다. 힘들기 때문에 굳이 머니가 좀 시드가 투자금이 부족해서 한다라면 3명까지는 좋고요. 그 3명 중에 1명은 자기 말 듣는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말 좀 듣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2대1로 그렇죠. 의사결정 의견을 낼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고요. 다수 결정되면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거를 시장을 견딜 수 있는 어떤 기다림, 아니면 시장에서 지금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 판단, 이런 걸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 더 있었으면 정말 더 많이 지금 재미를 볼 수 있었을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물건이어도 그 방법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부동산이 워낙 크잖아요, 범위가. 그렇죠. 범위가 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을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제일 지금 어려워하는 게 명의와 대출이에요. 명의가 없다. 그 다음에 대출이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이거 살려다가 이제 기존에 있는 주택이 영향, 세금 때문에 이런 것도 영향이 지금 제일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결론은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그랬을 때 갖고 있는 그 상황들하고, 또 누군가는
돈이 없어요. 사회초년생이라. 이제 이런 분들은 하고 싶은데 정말 이제 뭐 5천만 원, 다 해야 5천만 원인데 집이 뭐 2배로 올라버리고 했으니 그 5천 가지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도 되는 건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좀 올바른 시장에서 이제 본인이 뭐 실거주가 됐든 아니면 뭐 작은 투자가 됐든 결국 뭐 이게 월부 TV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본인이 돈이 없으면 예, 본인이 아쉬운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게 불인이든 아니면 사회초년생이든 저희가 보기에 주식 아니면 다른 투자는 안 해도 부동산은 실거주와도 밀접하고요. 결혼 이후에도 밀접하기 때문에 이거를 멀리 하시면 그만큼 더 멀어진다.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절대 멀리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계속 뭔가라도 알아두시는 게, 그리고 작은 거라도 경험을 해두시는 게 나중에 큰 판단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간에 말씀도 해주셨는데 역세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역세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노선별로 좀 그런 뭐 우리가 그 우선순위도 다를 수 있는 거고 그 의미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진짜 수도권 중심으로 보면 전철이 22개가 가고 있습니다. 22개에 여기 한 640여 개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구분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역세권이라고 다 역세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2개 노선에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그 차이를 예를 들면 어찌됐건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을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강남권, 광화문, 여의도권이거든요. 아직까지 서울의 중심에, 업무 중심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빨리 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선이요, 이제 그쪽으로 연결이 돼야죠. 그러니까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바라보면 생기면 안 생기는 건 좋겠죠. 상대적으로 보면 그건 좋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그래도 좋은 노선이 좋은 거다. 좋은 노선이 더 좋은 거다. 이건 저는 뭐 단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서해선, 뭐 경강선 이렇게 돌아가는 노선들 저는 이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전 선호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상대적으로 나름대로 역할은 하겠지만 그게 제가 바라보는 절대 노선은 아니다. 그러면 좋은 노선이 뭡니까? 뭐였습니까? 라고 하면 신분당선. 다이렉트로 가잖아요. 그렇죠? 강남역 네. 다이렉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요? 광교까지 역 중심으로 다 올라요. 네, 중간 역들도 대부분 다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기대감들도 되게 컸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말 그대로 그 산을 그냥 지하로 확 끌고 가는 이러한 아주 그러니까 직진으로 바로 돌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바로 연결됐다. 요금을 더 내더라도 그 요금을 충분하게 낼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요 어떤 권역, 서울의 주요 권역을 훑고 지나간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체에서 2호선이 좋냐, 9호선이 좋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저는 둘 다라고 좋다라고 보는데 종합적인 결정은 2호선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그 2호선이 좋다라는 의미는 지금 43개 역이 있거든요. 지선 빼고 본선만. 그 43개 역의 열차 수요가 다른 거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2호선이? 예. 그래서 그러면 2호선을 탈 수 있는 어떤 역들? 전 다 좋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현재 사람이 많이 안 타고 많이 내리지 않더라도 그러면 어떻겠어요? 주변 상황이. 다 죽어, 다세대나 아니면 옛날 아파트들만 모여있는 데가 그런 역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아까 용적률 700%를 적용받는 상황들이 오거나 아니면 역세권에 대한 그 어떤 주변 상황들, 용도 상향들이나 지구 단위 계획들을 해주게 된다면 개발 여력이 더 있는 거다. 오히려 강남역은 개발할 데가 없다. 네, 이런 것보다 오히려 개발할 여력이 더 있을 수 있는 곳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기존에 있는 열차라면 그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서울에서 지어지는 도시철도, 경전철 사업들의 그 노선을 다 보면요. 목적지가 다 2호선이에요. 결론이 주요 권역을 들어가든 아니면 2호선에 꽂는 겁니다. 제일 먼저 되는 게 우이경전철인데 2호선을 못 꽂았어요. 그러니까 신설동은 이제 2호선이라고 보기 좀 힘들고요. 2호선을 못 꽂으니까 아무래도 운행에 있어서 그래도 많이 타긴 하지만
아주 좋은 노선이라고 저는 평가를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좀 더 편하게 가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업무 단지를 가든가 직접 가든가, 아니면 그걸 갈 수 있는 다른 노선을 연결해줘야 되는가. 2호선 연결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야지 이용이 제일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좀 노선을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러한 노선에 있는 역들, 아까 신분당선에 있는 역들, 이러한 역들도 가치가 높은 거죠. 그리고 그 노선이요, 열차를 저는 구분할 때 일반 열차와 지하철로 구분하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일반 열차를 좀 더 나누면 KTX와 ITX로 구분하시는 게 돼요. 현재 시점에서는 KTX와 ITX. 그다음에 지하철은요, 전철이나 지하철은 전동차와 경전철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리플 역세권, 더블 역세권 할 때는요, 이 일반 열차는 다 빼셔야 돼요. 지하철과 경전철만 놓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열차를 집어넣으면 막 헷갈려요. 네.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평가를 할 때는 이런 광역전철로만 평가를 하셔라. 그거는 전동차냐 아니면 경전철이냐, 그 두 개라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는요, 보통 지하철 한 량이 160명 정도 타면 적정합니다. 한 명이 앉고 한 50명이 앉을 수 있거든요. 두 명이 서 있으면 한 160명 정도 돼요. 그게 2호선의 열량이거든요. 갈수록 줄어들어요. 최근에 6량밖에 안 합니다. 신설 노선들은. 열량이면 한 번에 1,600명이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맞죠? 그 어떤 열차의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김포 경전철 이런 것들 보면 한 량에 80명밖에 못 타요. 한 명 앉고 두 명 서 있으면. 근데 그게 두 량밖에 없어요. 그럼 160명이에요. 그럼 한 번 갈 때 태울 수 있는 인원이 16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정한 인원이. 그러면 1600대 160. 단순만 놓으면 1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좀 무게감이 다른 거죠. 힘이 다른 거고 열차 노선의 이런 능력치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요, 전동차는요, 그 앞에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도시철도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시철도는 다 무인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무인이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한 계획들이 많이 빠져 있고 추가적인 상황들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한두 달 전에 김포 시장님이 아침에 김포 경전철을 타고 기자와 같이 뉴스에 나왔죠. 텔레비에 나와서 했을 때 낑겨가는 느낌을 보고, 근데 본인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도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거 없다. 열차만 증액하겠다. 대안이 아닙니다. 열차 늘리는 건 대안이 아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이 두량, 너무 작은 것들을 만들어냈다.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아는 거죠. 도시철도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지금 너무 작다, 이거. 느낌이 작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그러니까 지난해 여름에 그 이제 하남에서 그 하남 도시철도를 놓기 위한 공청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가밀지구가 있거든요. 가밀지구, 그러니까 하남 교산 신도시는 대체기 때문에 막 토지 보상만 얘기하고 실제로 열차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타고 다닐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밀지구에 계신 분들은 당장 열차를 타고 다니는 거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가는 거죠. 공청회 가서 공청회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왜? 3호선을 하기로 해놓고 자기네 사업지구 아파트 분양할 때는 여기 3호선이 생깁니다라고 얘기를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도시철도가 웬 말이냐. 이게 그 경험치가 생긴 거죠. 이게 좀 작구나. 별로 이게 안 되는구나. 그리고 도시철도 주변에는 역세권 개발이 많이 안 돼요. 역사 규모도 작고요. 지하에 아무것도 없고요. 화장실 또한 밖에 있고요. 막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습니다. 너무 작다라는 거, 너무 미니멀한 거예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주변 변화도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다니는 두 곳을 보면, 아니면 용인이나 의정부를 보면 더 하죠. 그 정도로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22개 노선들 영향 다 있고요. 거기에 따른 역마다 의미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러한 경전철 두 개가 모이는 더블 역세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외곽에서 만나는 더블 역세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의미가 전 크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가는 건 의미 크지 않고요. 원하는 길, 가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것들 다이렉트로 자주 많이 다니는 게 중요하다. 하나가 다니더라도.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역세권을 바라보면 저는 조금 더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선들이 2호선을 만나면 최고가 되고 그 외에도
그래도 우리가 가고 싶은 업무지구를 가는 노선을 만날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자차 이용률이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지방 같은 경우도 그 역세권이 되게 중요하게 의미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저는 좀 인구 구조상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서울은요, 일단 1000만 인구잖아요. 그 다음에 인천 300만, 그 다음에 수도권이, 그러니까 경기도가 1300만 인구예요. 그러니까 전체 5200만 인구 중에 2600만, 50%가 수도권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에 모여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는 일반 직장인들이 자가용이 없어서 아침에 안 갖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 막히니까. 그렇죠. 불편하니까. 맞죠? 시간 못 맞추니까. 맞죠? 저도 움직일 때마다 웬만하면 지하철, 시간 따질 때는 지하철 따지고 다니거든요. 지하철 보고 가거든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정치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또 주차 공간도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수도권은 아무래도 노선의 중심, 철도 교통의 중심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방 광역 단위, 그러니까 도시철도라는 개념이요. 그 지자체 안에서만 움직이면 도시철도예요. 지자체, 이렇게 서울을 벗어나면 광역철도가 됩니다. 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광역, 그러니까 대구다, 대전이다, 인천도 도시철도거든요. 인천 도시철도 1호선,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서울도 경전철만 도시철도라고 불러요. 그거는 서울만 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통 묶어서 광역전철로 표현합니다. 그 지도상에서는. 법도 다르고 예산도 달라요. 그래서 지방이 갖고 있는 대구, 대전, 광주 이런 데 보면 전철이 있단 말이에요. 지하철이. 인구상으로 보면 100만 명 정도가 넘어야 돼요. 그래야 도시철도가 들어가는 게 적정합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100만 명 또한, 그러니까 대구, 대전 이런데 서울보다는 자가용이 훨씬 편하죠. 아무래도 사무실에 운전하기 훨씬 편하죠. 그리고 거기는 광역 단위로 돌아가잖아요. 순환선이 많아요. 광역 도시들 보면 순환선이 많아서 말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무실 가고 싶을 때 직진해 가야 되는데 너무 돌아가니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주차할 공간도 있고. 그래서 그 지방이 갖고 있는, 광역 단위에 갖고 있는 역세권의 의미 서울하고 완전 다릅니다. 상당히 비중이 작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어떠한 노선이 생기더라도. 제가 보기에 광역 단위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던 느낌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시장에서 있는 어떤 선도 지역, 학교, 아니면 학군, 나름대로 있잖아요. 또 거기에 또 말 그대로 좀 우수한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더 영향이 크지, 서울처럼 이 교통이나 철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그나마 부산은 부산 주변에, 부산이 350만, 경남이 350만이거든요. 울산까지 하면 100만, 거의 800만 정도 인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서울이 지나면 부산 쪽은 그래도 아무래도 지하철에 좀 영향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 외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한계가 좀 적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갖고 있는 역세권의 의미는 좀 더 다를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아무래도 제가 이 책 중심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중심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거고, 역세권의 의미를 찾다 보면 결국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게 투자적 개념이다 그러면 지방분이 서울로 올라오셔야죠. 역세권의 의미를 더 찾으려면. 이거를 보고 들어오시면 서울이나 수도권 영향력이 다 있잖아요. 수도권 중심으로 바라보시는 게 좀 더 역세권의 길하고는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차이를 얘기를 드리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1호선이 천안 정도까지 천안 이상이 내려오는데, 그럼 그런 노선을 볼 때는 일단 수도권과 연결은 되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런 노선들을 가치를 어떻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똑같은 전철로 보진 않고요. 저는 하루에요. 열차 운행 횟수를 좀 봐야 된다. 네. 그러면 얼마큼 봐야 되느냐 할 때, 하루에 한쪽 방향, 가는 방향으로 120대. 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천안이다 그러면 천안에서 서울로 오는 게 120대가 되느냐. 그거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안 다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소요선행도 있거든요. 소요선은 하루에 36대밖에 안 다닙니다. 그러면 소요선에 전철이 다닌다, 1호선이 다닌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2호선은 몇 대가 다니나요? 라고 할 때, 2호선은 한쪽 방향으로 240대. 근데 소요선은 36밖에 안 다닙니다. 그랬을 때 워낙 멀기도 할 뿐더러 열차도 자주 안 다니는 거죠. 그런 식의 열차들이 많이 안 다니는 것들은 좀 제한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거리도 거리지만 많이 다니면 상관이 없어요. GTX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루에 한 120대는 갈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쪽 방향으로. 정말 필요한 아침에 7.5분, 평상시에 10분에서 15분 사이.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은 7.5분, 평상시에 15분 사이 정도 가면 한 120대 정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20대의 기준은 아침에 5분, 그다음에 평상시 10분 정도는 한 대 가야 된다. 그러면은 18시간 기준으로 120대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는 다녀야 편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하남선이 저번 주에 개통을 하면서 기자가 이제 시민들을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떠세요, 소감이? 그리고 이제 개통을 몇 년 만에 했는데 첫 번째 하시는 인터뷰의 내용이 타기 너무 불편해요, 그랬어요. 네, 아침에 10분에 오고 하남선이 평상시에 12에서 22분에 한 대 옵니다. 개통해서 막 정말 기대감을 왔는데 너무 많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정거정을 왔더니 이제 거기 미사지구가 아파트 단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꽉 깨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러려고 이거 보고 온 거 아닌데 우리가 일반 분들이 보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개통된다 뭐가 생긴다 정도까지지 좀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잘 생각하진 않거든요. 실제 운행하면 이제 낑긴다 불편하다 그러면 노약자나 여성분들은 그냥 기존에 버스 탄 거 타고 가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더 편하고 시간 차이도 거의 안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우리가 놓고 보면 아까 말한 단순하게 이걸 거리로 따질 수는 없다. GTX의 의미가 커지는 이유는 그렇게 거리가 먼에도 불구하고 빨리 오잖아요. 30-40분이면 서울로 다 들어오니까. 아무리 멀어도. 네, 자주 오잖아요. 하루에 120대 우선. 그러니까 이거와 단순하게 1호선 천안역의 의미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다들 GTX를 찾고자 하는 상황들이 현재 시점에서 왔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런 철도 계획 중에서 이런 경우는 무조건 되더라라는 그런 혹시 공통점이 있었던가요? 저는 두 가지를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투자를 할 때 이거 하나만은 좀 명심을 하고 투자를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철도 얘기를 떠나서 이제 부동산적으로 얘기를 접근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